일단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항산화제를 우리가 먹고 있는 채식 속에 거의 대부분이지 육식은 거의 항산화제는 없어요. 일단 항산화 물질들이 풍부한 것은 대개는 보면은 일단 우리 채식에 많다고 봐야죠. 채식에. 그래서 항산화 물질들 보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생각하는 게 비타민 C, 그 다음에 이제 비타민 A, 그 다음에 이제 비타민 E. 그래서 이제 비타민 A나 그 다음에 비타민 E 이런 부분들은 이제 지용성이고, 비타민 C나 비타민 B 이 계통은 수용성. 그리고 또 항산화 물질에 해당이 되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비타민 D 같은 경우는 그 항산화 물질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비타민 D도 항산화 물질이죠. 그리고 우리 몸에서 이제 만들어진 이제 글루타치온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코큐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다 항산화 물질이죠. 항산화 그 성분이 많은 것은 이런 성분들이 대개는 육식에는 별로 없어요. 거의 채식에 있죠. 채식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채식을 아주 싫어하는 사람들은 따로 보충을 해야 되는 거죠. 특히 암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안에서 많은 산화물들이 만들어지거든요. 암이 성장을 하면 할수록 안에서는 산화물이 많이 만들어져요. 즉 우리가 포도당 대사를 하는 가운데서, 암은 포도당을 가지고 에너지를 쓰니까 가운데서 젖산을 많이 만들어내요. 젖산은 우리 몸을 산성화도 만들면서 여러 가지 산화물들을 같이 배출해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항산화제가 많이 필요하죠. 일단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항산화제를 우리가 먹고 있는 채식 속에 거의 대부분이지 육식은 거의 항산화제는 없어요. 전부 다 산성물질을 만드는 그런 역할만 하는 것들이 이제 육식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되니까 채식이나 과일 이런 부분들, 우리가 자연에서 얻기 쉬운 우리가 주변에서 한 것, 우리가 이렇게 뭐 배추라든지 마늘, 뭐 양파 이런 부분들이 거의 대부분 다 이런 항산화물들을 다 많이 가지고 있죠. 우리가 암 환자분들한테 가능한 채식을 많이 하세요 하는 이유도 여러 가지 그 가지고 있는 파이토케미칼도 있겠지만 이 파이토케미칼이나 이 안에 들어있는 비타민이나 또 미네랄들이 항산화 작용을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권하는 겁니다. 암 환자들한테 이제 많이 이제 우리가 언론에 많이 나와 있으니까 보면은 이제 마늘 같은 게 이제 우리 보면 뭐 타임지에 제1번으로 나와 있는 항암 음식, 또 면역도 올리고 항산화 작용도 있고 그 다음에 항염증 작용을 가지고 있죠. 이런 부분들이 암 치료하는데 다 필요한 기능들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아주 좋은 음식이 이제 마늘이 되겠고, 그 마늘 속에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알리신이 항산화제 역할도 하고 면역도 올리고 항암 작용을 가지고 있고, 또 마늘 속에 보면 플루스알티아민이라는 비타민 B1이 들어있어요. 이런 부분이라든지. 그래서 다양한, 그리고 마늘 속에 또 톡 쏘는 맛이 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성분들도 있고, 그래서 마늘.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양파 같은 경우는 이제 양파 속에는 케르세친이 많이 들어있죠. 케르세친은 우리가 레스베라트롤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케르세친, 그 다음에 비세틴, 그 다음에 녹차 속에 들어있는 EG, CG 이러한 파이토케미칼들이 암을 억제하는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세포 자살을 유도를 해서 암세포를 죽이는 기능도 하고, 그 다음에 신생혈관을 만드는 것을 억제를 해가지고 암세포가 영향을 받지 못하게 해서 성장을 억제할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기능도 하고, 그 외에도 다양한 항산화 작용까지 같이 겸하면서 암을 치료해주는 그런 효과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인데, 케르세친이, 양파 속에 있는 케르세친이 그 중에 하나가 되겠고, 그 다음에 사과 같은 데서 보면은 비세틴이 들어있어서 그런 효과. 우리가 암 환자분들 사과 많이 먹는데 방법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사과를 먹는데 껍질은 다 벗겨버리고 알맹이만 먹거든요. 그러면 어때요? 사과 먹는 효과가 납니까 안 납니까? 그건 효과 없는 거예요. 유일하게 좀 남는 것은요, 사과 먹으면은 좀 걸리는 게 있어요. 씹히는 거. 그거는 우리가 암 치료하는데 이게 식이섬유예요. 펙틴. 이거는 치료에 도움을 되지만 그 외에 다른 과즙이 더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거는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껍질이 중요하고요. 대부분 다 같은 게 껍질이에요. 우리가 양파 같은 케르세친도 양파의 하얀 부분에는 별로 없어요. 아주 겉에 있는 보라색에 있는 거거든요. 케르세친 같은 경우. 사실 이제 우리가 포도는 너무 달아서 권하지는 않지만
포도도 껍질은 이렇게 레스버라토리라는 그런 파이토케미칼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껍질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권할 만하고. 근데 우리 환자분들 알맹이만 먹고 껍질은 버리잖아요. 안 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생강 같은 경우. 생강은 그 진저롤이라는 성분을 가지고 있는데 그 자체로 항염증 작용이 아주 강합니다. 염증 작용이 강하고 또 항산화 작용도 강하고.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항구토 작용이에요. 우리 특히 이제 항암하고 할 때 저는 이제 우리 환자분들한테 생강을 많이 권하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우리가 항암을 할 때 구토 작용이 나는 환자들이 많이 있거든요. 막 토하고 구역질 나고 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우리 환자분들이 나는 항암을 하는 동안에 그거는 아무것도 안 하고 이거 견뎌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거 아니에요. 그거는 견디지 마세요. 억제를 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항암을 했는데 우리가 항암제를 우리 몸에서 이게 내 몸에 독작용을 하니까 바깥으로 내버리려고 하는 그런 효과예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항암제를 암세포 안에 항암제가 들어가서 암을 죽여야 될 목적으로 내가 고통스럽지만 항암제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몸에서 못 빠져나가게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몸에서는 이게 독이다 생각하고 막 뿜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토작용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견디기 힘들어요. 어때요? 이것을 그냥 방치할 게 아니고 못하게 막아주면은 그러면 항암 효과가 높아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작용을 하는 게 생강이에요. 생강 속에 진저올이라는 그런 성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구토 작용이 항암할 때는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구토 작용이 날 때는 그걸 꼭 억제를 해주는 게 저는 치료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돼요. 그래서 생강에 그런 작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특히 요즘에 이제 강황 같은 걸 많이 하잖아요. 컬큐민. 우리가 이제 카레도 이제 그런 컬큐민 성분 중에 하나죠. 그래서 강황을 많이, 강황, 울금, 카레 다 비슷한 거예요. 컬큐민 성분들이 들어있거든요. 우리가 카레 같은 경우 보통 이제 시망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강황도 있고 울금도 있고 이제 이런 부분인데 그 속에 들어있는 컬큐민이 아주 강력한 항염증 작용이 있고 항암 작용이 있고 항산화 작용이 있고 그 다음에 암을 억제할 수 있는 변이된 유전자를 억제하는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런 파이토케미칼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음식들이 제가 지금 방금 설명한 음식들이 조금 대표적인 음식들이 될 겁니다. 이거는 이제 지금 앞으로 먼 장래에는 그런 방법이 나올 거예요. 2012년도에 노벨 생리학상을 받은 주제가 바로 뭐였냐면요. 존 B 거돈이라는 분하고 그 다음에 시냐 야마나카라는 분이 공동 연구에서 노벨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주제가 뭐였냐면 이 정상세포를 줄기세포로 바꿔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퇴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엄마 뱃속에서 막 수정돼 가지고 그 만들어지는 수정란이 있잖아요. 이 상태로 바꿔버리는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유전자 단백질을 정상 세포에다 주면은 그런 현상이 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전자 단백질을 주니까 이게 줄기세포로 바뀌어버리더라고요. 그러면은 이 의미가 어떤 게 있냐면 이 정상 세포가 이런 줄기세포로 바뀔 수가 있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역으로 분화를 시키면 줄기세포가 이렇게 정상 세포로 또 분화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이제 역분화라고 그래요. 정상 세포에서 줄기세포로 가는 것을 역분화. 그 다음에 줄기세포에서 정상세포로 오는 것을 분화라고 해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조절을 한다면 예를 들어 가지고 암이 있는데 이게 악성암, 줄기세포암이다. 그러면 일반 암세포로 바꿔버릴 수가 있다는 뜻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암세포를 정상세포로도 바꿔버릴 수 있다는 거고 그렇다면 이게 앞으로는 치료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사실 암에 걸렸을 때 방법이 없으니까 수술을 해서 드러내는 거잖아요. 또 그리고 항암제나 방사제 써서 죽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수술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장기 손상이라든지 부작용이라든지 후유증 많이 남잖아요. 그 피부에도 수술 상처도 남고 좋은 부분은 아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런 암세포를 정상세포로 바꿔버린다. 그 다음에 줄기세포, 재발전이 되는 암세포, 줄기세포를 일반 암으로 바꿔준다면 항암제 잘 듣겠죠. 항암 치료에 우리가 줄기세포는 항암제에 저항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일반 암으로 바꿔놓으면 치료가 훨씬 더 높아질 수도 있고 또 아니면 가장 좋으면 정상세포로 바꿔버린 다음에 암이 없어질 수 있잖아요. 바로 그런 단초를 준 게 2012년도에 그 연구 자료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이 지금은 안 되고 있지만
세월이 흐르면은 충분히 이런 부분들이 되리라고 보는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그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바뀔 수 있다는 부분이 아마 지금 많은 연구자들은 그걸 연구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가능하다는 것을 이 연구를 통해서 밝혀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환자분들한테 이게 주는 의미는 앞으로 이런 치료들이 앞으로 나올 수가 있고 완치도 가능할 수 있고 그 전 단계에서는 여러 가지 새로운 방법들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암은 잘 버티고만 있으면 저는 종종 이 말을 써요. 우리 환자분들한테 암으로 죽기가 어렵다. 그런 말씀 하는데 그럴 수 있는 부분들이 만들어질 거예요. 우리가 암세포를 정상세포로 바꿀 수 있다. 꿈 같은 이야기지만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